자, 그러면 오늘은 7단원에 아이고, 미적분 책이 어딨냐? (7-7번을) 할 거예요. 일단 세인이를 위해서 미분을 한다라는 게 뭐냐면 있잖아.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어. 우리 3차 함수라고 이렇게 써볼게. 그냥 미분하는 방법만 좀 얘기를 하자. 요런 녀석이 있으면 동영상 보면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나중에 가면 다 알 거야. 알았지? 얘를 미분을 했어. 미분을 했다라는 표시를 여기다 이렇게 점을 하나 찍어. 이렇게. 그래서 f 프라임 x 이렇게 부르거든.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지수가 내려와서 곱해져. 그리고 지수가 하나 줄어들어. 지수가 내려와서 곱해져. 1 줄어들어. 이렇게. 지수 1 내려와서 곱하면 그냥 C지. 1차는 지수가 하나 줄어들면 상수가 되고요. 상수는 그럼 없어집니다. 이렇게. 얘를 미분한 식이 이거야.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부르냐? 도함수라고 불러. fx의 도함수.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여기다 1 넣으면 1일 때 함수값이 나오잖아. 1 넣으면 1일 때 미분계수라고 부르거든. 이걸 f'1을 1의 미분계수인데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 x좌표가 1이면 여기에서 접하는 접선을 구할 수 있겠지. 얘를 맞지, 그치? 이렇게 접하는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요 접선의 기울기가 나와. 이 1을 대입하면 2를 집어넣으면 2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찾을 수 있어. 오케이? 이걸 미분계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면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가고 있는 거고,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건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걸 증가한다라고, 증가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내려오고 있는 걸 감소 상태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런 건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볼록한 이 녀석을 극대라고 하고요, 아래로 볼록한 이 지점을 극소라고 합니다. 오케이? 우리 7단원의 내용이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극대 극소를 찾아서 그래프를 그리는 그딴 걸 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7-7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x의 세제곱 더하기 3a 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그럼 x가 마이너스라고 3에서 극값을 갖는다. 극값이라고 하는 건 극대값과 극소값을 합쳐서 극값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1하고 3에서 이제 극대 극소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그러니까 요 3차 그러면 3차 함수 그래프가 최고 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 우리 오른쪽 위로 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예요, 알았지?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라 극값을 가지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라는 얘기야. 그러면 요 점의 x좌표가 얼마? 3. 요 점의 x좌표가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그치? 그럼 있잖아, 요 지점에서 세인아 봐봐, 이거 대답해봐요. 대답할 수 있어. 그럼 지금 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접선이라는 건 그럼 이렇게 생겨야겠지.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어야 할까? 그치? 이거 접선의 기울기가 0이겠지? 또 여기도 접선의 기울기가 0이겠지. 즉 그래서 마이너스 1과 3에서 극값을 갖는다. 즉 그럼 f' 미분한 식에다가 3 대입하면 0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쵸? 이해됐어요? 마찬가지로 미분한 식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0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알았지? 이걸 가지고 마이너스 1과 3 A, B는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미분 한번 해볼게요. F' 미분하면 저 3 내려오고 X제곱, 그 다음 봐야 돼. 요 2 내려와서 이렇게 곱해지니까 6A 하고 지수 하나 줄어들고, 그치? 그 다음 BX는 B만 되고 상수는 없어지고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6A 플러스 B, 얘가 빵이다, 식 하나. 그 다음 여기다 3 대입하면 27 플러스 얼마야? 18A 플러스 B는 빵 하나. 연립하면 A값 B값은 다 찾을 수 있죠, 이제, 그치? 이거 연립해서 A가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9, 이런 거 나온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를 구하라는데, 그럼
극대값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옷 받침 있어 없어? 없냐? 극대값 있죠? 극대값, 극소값. 봐봐 세인아, 극대값이라는 건 뭐냐면 봐봐 이렇게 위로 몰러가는 상황을 극대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그럼 이 점을 극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래서 극대값이라는 건 극대점의 y좌표를 말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 상황을 극소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점을 극소점이라고 하고 이 점의 y좌표를 극소값이라고 하는 거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극대점은 요 점의 y좌표니까 y좌표는 이제 함수값이 y좌표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극대값은 f-1인 거고요. 극소값은 f3인 거예요. 알았죠? 우리 지금 문제에서 1번 문제가 a가 -1, b가 -9라고 나왔다니까 a가 -1, b가 -9니까 함수를 이만큼 채워놓은 거거든, 그렇지? 이만큼 채워놓은 건데 그럼 극대값은 여기다 -1, 저기다 -1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1, -3, 플러스 9, 플러스 c 해서 얼마야? 5 더하기 c. 극소값은 27, -27, -27 더하기 c 해서 c-27이니까 우리 문제가 두 개의 차를 구하랍니다. 차가 얼마? C값에 관계없이 33의 차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됐죠? 세 번째 문제는 극대값이 7이랍니다. 요 값이 7일 때 C값이 얼마냐 물어보니까 3번 C는 2가 돼야 되겠지. 이런 문제입니다.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뭐 어떻게 이렇게 풀 수는 있겠죠. 짜 맞추면 그렇지. 근데 이거 미분하는 건 배웠으니까 7단원 동영상만 들어도 여기는 풀 수 있어요. 지금 이 문제도. 6단원은 이제 뭐 이렇게 왜 미분을 요렇게 하는지 막 이런 거에 대한 게 앞에 막 써져 있거든. 그래서 이제 미분을 할 줄 아는 걸 가지고 막 찾나. 그치 민지야, 그치? 졸립니 혹시? 안 졸립지? 뭔가 되게 눈이 되게 그래도 말똥말똥하게 떠져 있는 건데. 다음. 자, 3차 함수는 지금 3차 함수가 있대. 7-8번에 또. 그럼 문제가 -3에서 극대값 1을 갖고요. -3에서 극대값 1을 갖고요. 그 다음에 곡선 접선의 0,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9x 플러스 1이랍니다.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가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뭐 잘 모르겠거든. 어쨌든 그럼 대충 그래프를 그려보면 상황 판단을 위해서 그리는 거지. 요렇게 생겼으면 여기가 지금 -3에서 요 점의 극대를 갖고 요 점의 y좌표가 그러니까 1이고 좀 요런 얘기잖아, 그치? 그리고 어딘가 함수 위에 0,1이 있대. 어딘가 이렇게 0,1이 여기면 안 되는데, 그치? y좌표가 1이 똑같으니까. 그럼 여기가 여기가 이제 0이어야겠지. 0,1이 있어서, 그치? y좌표가 똑같아야 되니까. 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요 점에서 이렇게 접하는 직선을 이렇게 그렸더니 요 식이 y는 9x 더하기 1이랍니다. 됐나요? 그때 요 3차 함수 식을 구하세요가 문제입니다. 심플하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들을 우리 하나씩 해볼게. 자, 먼저 요 녀석을 fx라고 하면 그럼 첫 번째 정보는 이 함수에 -3을 대입하면 1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0을 대입해도 1이 나와야 되겠네, 그치? 일단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정보 두 가지, 그치? 됐어요? 그 다음에 봐봐, 여기는 극대점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 그치? 요 지점은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9라고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미분한 식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0이 나와야 되고요, 그쵸? 미분한 식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9가 나와야 됩니다, 그치? 그럼 우리는 조건식을 4개 찾았으니까 사실 미지수가 4개짜리 있는 식까지는 값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fx를 3차 함수가 딱 미지수 4개짜리 식이죠.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놓고 조건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가지고 a, b, c, d를 다 찾아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 녀석을 미분을 하면 3 내려오고 ax 제곱 차수 하나 줄이고 2 내려오고 차수 하나 줄이고 cx는 c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문제 얘네들 0 대입하면 여기다가 이제 0 대입하면 f0이 d만 남아서 d는 바로 나오고요, 그렇죠? 여기다도 0부터 대입하면 f'0은 c만 나오니까 얘도 9 바로 나옵니다, 그렇지?
그래서 D가 1이고요. C가 9인 것까지 찾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마이너스 3 여기다 대입, 마이너스 3 여기다 대입해서 열림만 하면 A값, B값 찾는 건 이제 일도 아니야, 그치? 나는 귀찮으니까 안 할게, 알았지? 좀 귀찮네. 접선의 길이다. 그 지점에서 미분계수, 미분에서 대입한 값이 접선의 길이다. 이것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혹시 여행 가서 사온 신발이야? 처음 보는 신발이라서. 어디서 무슨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온다고 했더니 샌들을 신고 왔구나. 아이 옷에 물가가 아이씨. 내 티셔츠 몇 개? 한 5개밖에 없는데. 7-9번. 자, 아니 생일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야 되네. 봐봐. 그럼 우리 3차 함수 그래프가 항상 저렇게 생겼나? 그런 건 아니거든. 왜냐면 그럼 이런 극대나 극소인 지점에서 접선의 길이가 0이 돼야 되는데, 그치? 그럼 3차 함수식을 미분하면 이게 2차 함수가 되잖아. 그치? 그럼 얘가 0이 되는 x값이 있어야 뭐 얘가 극대를 같은 극소를 같은 할 거 아니야. 이해돼? 이해돼요? 이해돼? 근데 그럼 봐봐. 세인이 있대. 자. 어쨌든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었어. 뭐 어떤 fx가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뭐 a는 양수라고 할게. 양수인 것만. 그럼 요 녀석을 미분한 도함수는 3ax의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 요런 2차 함수겠지, 그치? 그럼 만약에 2차 함수 f'의 그래프가 요렇게 x축하고 2번 만난다는 건 봐봐, 여기는 f'이 양수인 거지. 이 부분은 이건 f'이 음수인 거고 f'이 다시 양수인 거지. 이걸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만 쓸 거예요. 왜냐면 f'이 양수라는 건 그 지점 접선의 길이가 양수라는 말은 증가하고 있다는 거야. 이해돼? 그래프가 접선이 양수려면 그래프가 오른쪽 위를 어쨌든 향하고 있어야 돼. 접선이 음수가 되려면 오른쪽 아래를 향하고 있는 상태여야 되니까. 즉 요걸 보면 땡땡땡 원래 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거든. 증가하다가 여긴 딱 0이 되잖아. 접선의 길이가 증가하다가 접선의 길이가 딱 0이 됐다가 감소하다가 접선의 길이가 딱 0이 됐다가 다시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런 거 있었지, 그치? 이번엔 근데 f'이 그럼 x축하고 이렇게 접할 때도 있잖아. 오케이? 그럼 접선의 길이가 증가하다가 0이 됐다가 증가하잖아, 다시, 그치? 그럼 이 녀석 땡땡땡땡땡땡 찍어서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접선의 길이가 딱 0이 돼. 0이 됐다가 내려가지 않고 다시 올라가는 거야. 이런 그래프도 있을 수 있고. 이 그래프는 극대 극소가 없어, 그치? 이런 아래로 볼록할 때 꼭지점과 위로 볼록할 때 꼭지점 이런 지점들이 극대랑 극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치? 세 번째는 그럼 x축하고 안 만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얘도 엄청 큰 양수고 여기도 어쨌든 증가하고 있어. 여기도 증가하고 있어. 그치? 이런 거지. 어쨌든 요 순간을 보면 엄청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좀 덜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계속 가파르게 증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만 여기서 이제 접선의 길이가 이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알았지? 어쨌든 이 값도 극대를 안 가죠. 그치? 근데 그럼 우리는 2차 함수에서 x축하고 그래프가 몇 번 만나는지는 뭘 보고 판단했어? 2차 함수식이 x축하고 만나냐 안 만나냐 뭐 보고 판단했어? 판별식 보고 판단했잖아. 즉, 요 녀석의 판별식 써보면 요 녀석 가지고 판별식 짝수공식 써보면 b' 제곱 마이너스 3ac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 b 제곱 마이너스 3ac. 즉, 이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를 보고 판별식을 극대 극소가 같는지 안 같는지. 즉, b제곱 빼기 3ac가 양수면 요런 그림이고요. fx가. b제곱 마이너스 3ac가 0이면 3차 함수가 요런 그림이고요. b제곱 마이너스 3ac가 0보다 작으면 요런 그림입니다. 그치? 그럼 우리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 3차 함수가 극대 극소를 갖는다라기 위한 조건, 극대 극소를 갖기 위한 조건이 b제곱 마이너스 3ac가 0보다 크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지, 그치? 극대 극소를 갖고 있지 않을 조건이 b제곱 마이너스 3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쵸? 됐죠? b제곱 마이너스 3ac를 우리 3차 함수에서는 좀 기억을 해줘야 합니다. 알았지? 됐습니까? 자, 이걸 가지고 다음 문제 7-9번 문제 한번 땡겨볼게요. 아이 재밌어. 딴딴딴딴딴딴딴딴 7-9번.
그래서 fx가 3차 함수가 요래 있는데 요래 자, 극값을 가지지 않을 때 1번은 극값을 가지지 않을 때 오케이? 극값을 갖지 않기 위한 범위를 구하세요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3ac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가 이만큼이 b고 여기가 a고 여기가 c고 뭐 이런 거니까, 그치? 그럼 b제곱 a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3a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풀면 된다 이거야. 됐나요? 됐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1 이상 a는 4야.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치? 민지 이해되죠? 야, 민지야 너 머리 되게 길다? 머리 원래 이렇게 길었나? 서연이 잘 지내? 요새 공부 엄청 한다는데 태우선 말 들어보니까 네가 봐도 안 해? 아니 그 네가 그전 똑같은 걸 했는데 한 번도 안 했어요. 확통? 아 진짜? 네. 왜? 몰라요. 왜 그런데? 반항하는 거야? 큰일 났네 서연이. 뭔가 그 망테크를 타고 있는데. 자 봅시다. 다음 뭐 우리만 너만 잘하면 되지. 너도 네 코가 석자인데 그치? 나도 줄게. 너도 줄게 되겠지. 아 나도 포르투갈 가보고 싶다. 포르투갈에 뭐 있어? 아니, 가서 무엇을 봤냐고. 어디 관광지를 갔을 거 아니야. 그냥 오로지 처먹기밖에 안 했어. 혹시 미안해 이런 표현. 그냥 몇 시간밖에 안 있다가 그냥 나왔어. 아 그래? 기차 타고 가서? 아니요. 버스. 아, 스페인에서 버스 타고? 아니 그 뭔 소리야? 패키지 응. 그러니까 그 단체로 버스. 어. 그래서 아, 포르투갈 잠깐 있다 왔어. 그럼 스페인에서 너 뭐 어디 갔어? 마드리드 경기장을 갔다 온 거야? 그럼 거기에 있는 거 그러니까 가서 뭐 지역이잖아. 봐. 거기 가서 뭘 봤냐고. 노원 성당 혹시 가봤어? 바로 여기 근처에 있지 않나? 바로 근처에 있는 걸로 아는데 성당. 천주교 혹시 부모님이? 그냥 관광지니까 그치? 이렇게 옛날에 지은 성당들 되게 이쁘게들 지어놨는데 그거 어디냐? 아씨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칠레였나? 그 칠레 어디 성당 되게 이쁘다고 막. 내 친구가 신혼여행 어디 갔다 와가지고 자랑을 엄청 하는데. 자 봅시다. 승질나니까. 자, 두 번째 문제. 자 봐봐. x가 0보다 큰 값에서 극대랑 극소를 가져야 된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요점의 x좌표랑 요점의 x좌표가 지금 둘 다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0보다 큰 값에서 극대 극소를 갖는다는 말. 그럼 미분한 2차 함수 도함수를 봤을 때 요 지점이랑 요 지점이 fx의 극대랑 극소가 되는 x좌표거든. 그치? 그럼 2차 함수의 두 x절편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이해돼? 그럼 요 말은 f'의 그래프가 여기가 극대랑 극소가 되게 원래 함수가 극대랑 극소가 되게 하는 지점이 여기니까. 그치?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런 거잖아.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는 지점을 우리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치?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돼 일단. 그치? 왜? 중근을 가지면 안 돼. 이런 그림은 극대 극소가 없잖아. 그치?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면서 그 두 근이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거지. 우리 그럼 수학상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0보다 서로 다른 두 근이 0보다 크기 위한 조건은 판별식 0보다 커야 되고요. 두 근의 합이 양수고요. 두 근의 곱이 양수여야 됩니다. 알았죠?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때. 됐나요? 자 그럼 저 녀석 미분한 그 판별식 요 녀석 미분한 판별식이 미분해서 판별식이 이거잖아. 그치? 미분한 식도 어차피 써봅시다. 3x제곱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2의 x 더하기 3a 이렇게 나오는데 요 녀석의 판별식 0보다 크고요. 두 근의 합도 0보다 크고요. 두 근의 곱도 0보다 크면 된다 이거죠.
극대극소의 존재 유무, 극대극소의 위치 이런 거는 전부 다 도함수의 x절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았지? 됐나요? 이렇게 연결을 지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중요하고. 근데 이제 대부분 애들이 이제 지금 이게 2학년 과정이다 보니까 이걸 고2한테 가르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겨. 몰라 씨. 두 분이 모두 양수의 조건. 이걸 몰라. 판별식 0보다 크고 합이 양수, 곱이 양수니까 판별식 0보다 크다 하면은 요 녀석 하면은 A가 1보다 작거나 A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거든. 요 녀석 반대범위니까. 합이 0보다 크다 하면 합은 3분의 요놈이니까 합이 0보다 크다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곱이 양수이다 하면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서 최종 답이 0보다 크고요.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고 왜 답이 이렇게 나오죠? 아 그러네. 또는 A가 4보다 큰 것도 겹치죠. 얘랑도 다 만족하는 거니까. 그치? 답이 요만큼이 답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또는 A는 4보다 크다가 답입니다. 민지 이해됐나요? 민지 유민지. 어이구. 행복했겠다. 며칠 동안 진짜 공부는 한 글자도 안 봤을 거 아니야 책을. 그치? 행복했지. 왜 거기 뭐 붙어 쏙쏙 뭐 누가 뭐 이렇게 뭐 먹다 끈적끈적한 걸 뭐 흘렸나 보네. 닦아줘. 이걸로 닦고 뒷면을 이거 새거 이거 새건데 새거 한 번도 안 쓰면 새로 산. 괜찮지? 됐어요 민지 됐어요? 왜? 됐다는 끝? 아니 끝이? 아니 있구나. 오케이 7-10번. 이 문제는 좀 어려워. 내가 저번에 우리 4차 함수 그래프 종류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 그치? 그거 몇 페이지지? 어디지? 앞에? 여기 있다. 126페이지 보면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 거의 1차 함수의 개형, 2차 함수의 개형, 3차 함수의 개형, 4차 함수의 개형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봐봐. 5차 함수는 안 봐도 돼. 알았지? 지금 4차 함수 개형 그렇게 4개 써져 있지. 그치? 그 중에 극대값을 안 갖는 게 3개나 있어. 그치? 즉 극대값을 갖는 게 3개밖에 하나밖에 없어. 그치? 즉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 극대값을 갖지 않을 때 이렇게 나왔다. 그럼 그 3가지를 하는 게 빠를까? 이 한 가지 범위 찾아서 반대되는 범위 찾는 게 빠를까? 한 가지 범위 찾아서 반대되는 범위 찾으면 돼. 그치? 즉 그러니까 우리는 4차 함수에서 뭘 할 줄 알아야 돼? 극대값이 가질 때 미지수의 범위를 찾는 걸 할 줄 알아야 돼. 그럼 극대값을 가질 때라고 하면 그거 답 쓰면 되고, 극대값을 갖지 않을 때 하면 반대되는 범위 답 쓰면 돼. 알았지? 이게 지금 여기 있는 4가지 그래프가 전부 다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 그래프만 주어져 있어요. 알았죠?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일 때는 그 위아래 이렇게 뒤집어져 있겠지. 그치?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니 세인아? 뒤집어져 있어서 그때는 극소값을 갖는 게 하나밖에 없는 거죠. 뒤집어 있는 녀석들은. 됐나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어딨지? 7-10번. 그럼 역시나 극대값을 가질 때니까 하차함수 그래프가 요렇게 생긴 게 극대값을 갖는 건데. 그치?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3개가 있는 상황을 찾는 거잖아. 그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건 f'x가 0이다. 요 방정식의 근, 여기서 얘를 만족시키는 x값이 얘네들이 나온다는 거잖아. 그치? 얘네? 즉 얘를 만족하는 그 x가 3개가 존재해야 극대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나요? 즉 극대값을 갖는다. 요 녀석이 극대값을 갖는다.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냐면 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됐나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고 있을 때 극대값이 존재한다라는 거. 저 때 말고 나머진 극대값이 없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민지 됐나요? 자 민지가 불러볼까요? 미분한식 4x 세제곱 마이너스 12 x제곱 플러스 4a x 이렇게 됐지? 자 그럼 얘 그냥 x로 묶이니까 요 녀석이 여기 계속 쓸게. x로 4x로 그냥 이렇게 묶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는
0. 사실 이런 3차 방정식인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근이 0이 하나 무조건 나오죠. 그쵸? 이해돼? 그럼 여기서 방정식에 근이 두 개가 더 있어야 돼. 실근이. 그리고 서로 다른이니까 그럼 여기선 0이라는 근이 나오면 안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얘가 0이라는 근을 가지려면 A가 0일 때거든. 그치? 그렇잖아. 0 집어넣으면 성립하려면 A가 0이어야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 0이라는 근이 또 있는데 여기서 0이라는 근이 또 나오면 안 되니까 A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0이 되면 안 되겠지. 그치? 그 다음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더 가져야지만 총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럼 요 녀석의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요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더 가져야 되잖아. 그치? 요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이거지. 그치? 그럼 요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크고 대신에 이제 A가 0인 건 답에서 빼줘야 된다 이거야. 알았지? 그럼 판별식 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 얘가 0보다 크니까 A는 작다 4분의 9보다 단 0은 빼줘야 돼. 됐네? 그럼 수직선에 그려보면 4분의 9보다 작은데 0은 빼줘야 하는 거면 그치? 답을 뭐라고 써야겠어? 그럼 A가 0보다 작다 또는 A가 0보다 크고 4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써야 돼. 그치? 됐죠? 답은 저런 식으로 두 개로 나눠 써줘야 됩니다. 아니 이게 지금 우리 문제 답이야. 이거 아니야. 극대를 갖는 A의 범위를 찾고 있어. 그치? 그럼 나는 저 녀석의 반대 범위를 답으로 써줘야겠지. 그치? 됐나요? 됐나요? 그럼 반대 범위 뭐겠어? 반대 범위는 0 답에 들어가지. 그치? 여기 답에 들어가고요. 4분의 9 이상인 거 전부 다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문제의 답은 A는 0이거나 또는 A는 4분의 9 이상입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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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플해. 그쵸? 짱 쉽죠?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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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콜. 아, 좋아, 좋아. 7단원 끝.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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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개 가지고 왜? 내가 좀 너무 거시기한 문제 좀 빼줄게. 우리 7-4번은 절대값이 씌워져 있잖아. 어차피 근데 9분의 1은 상수니까 상수는 절대값 안에다 넣어도 상관없거든. 그치? 그럼 어떻게 보면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씌워진 거지. 그치?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지 알지? 절대값 없는 거 그래프 그린 다음에 x축 아랫부분 이렇게 접어 올리는 거 했었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극대값 극소값 구해보면 됩니다. 우리 7-1번 볼까?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역함수의 존재 조건 혹시 뭔지 기억나는 사람? 역함수 존재 조건. 이거 수학할 2학기 과정에 배우는 건데 1학년 2학기 과정에. 역함수의 존재 조건 뭔지 아는 사람? 이걸 알아야 이게 이 문제가 어렵지 않아. 이 문제 엄청 쉬운 문제거든. 근데 역함수의 존재 조건을 모르면 못 풀어.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1대1 대응이어야 합니다. 1대1 대응이라는 게 뭐냐면 x값이 달라지면 나오는 함수값도 죄다 달라야 돼. 그리고 y값 중에 못 나오는 값이 없어야 돼. 즉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인데 그럼 봐봐. 3차 함수 그래프 중에 이렇게 생긴 거 있지. 이렇게 생긴 거. 이러면은 다른 서로 다른 x값이 같은 y값을 막 갖고 있잖아. 이런 거 1대1 대응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극대값이 없어야 돼. 극대극소가. 그치? 이해됐니? 즉 지금 3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이라는 건 극대극소가 없다. 이거랑 문제가 똑같아. 그럼 아까 어떻게 하면 돼? b제곱 마이너스 3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만 하면 되지. 이걸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가 엄청 쉬운 건데 이걸 왜 나눠주려고 짬을 안 줘야 되는데. 그치? 짠짠짠 짠짠짠. 다음 또 뭐가 좀 어렵나? 이게 지금 8번 보면 8번에 이런 표현 있잖아. 이런 표현. 이런 표현 이게 있잖아. 이게 뭐냐? gx를 미분하시오 얘랑 똑같은 표현이라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g'x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알았죠?
오케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앞에 동영상 보면 생각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니 근데 어려운 게 없네. 25개나 있어? 아이 졸라 많기도 하네 쟤다가.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이 0대. 이가 0이 아닌 실수일 때 중점의 차치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1에서 극소값을 가질 때 점 A, B는 어떤 도형 위에 있는가? 면에 나타내라. 아 문제가 다들 너무 좋다. 이런 거 안 나와. 이런 거 따로 안 나와. 내가 이거 책에는 없는 건데 이거는 좀 따로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적어놔야 됩니다. 지금부터 좀 중요한 거를 하나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뭐냐면 뭐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도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다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잘 듣고 한번 좀 적어봐봐. 이름은 뭐냐? 우함수와 기함수. 이름도 되게 특이해.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를 우함수, 또 다른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를 기함수라고 하는데 말을 되게 어렵게 써놓은 거고요. 우함수라는 녀석의 정의가 뭐냐면 우함수 어떤 함수 fx가 fx랑 f-x랑 요 녀석 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이 함수 fx를 우함수라고 부릅니다. 이게 우함수의 뜻이에요. 정의는 심플하죠. 사실 저 뒤에 정적분 단원에 좀 설명이 좀 돼 있을 거긴 한데 여기서 미리 좀 얘기를 좀 합시다. 그냥 다함수랑 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녀석이 봐봐. 가장 예를 들면 fx가 이런 거 봐봐. f-x 구해봐. x에다 마이너스 x 집어넣을 건데 어차피 얘 제곱시키면 똑같잖아. 그렇지? 같아. 즉 이 함수는 우함수예요. 오케이? 이게 우함수들을 좌표 평면에다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그렇지. 우함수는 y축 대칭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도 돼.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y축 대칭 함수가 우함수야. y축 대칭을 식으로 쓴 게 이런 거야. 봐봐. fx랑 f-x랑 똑같다는 게 f1과 f-1 똑같고 f2랑 f-1 똑같고 f5랑 f-5 똑같고 즉 y축 기준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지면 함수값이 똑같다 이런 얘기야. 그치? y축이 있어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질 때마다 막 함수값이 똑같아야 되겠지. y축 기준으로 접으면 쪼개지는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좋겠죠. 그쵸? 오케이? 이해됐나요? 이해됐나요? 됐나요? 이걸 우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다항함수 중에서 어떤 함수들이 우함수가 될 수 있냐면 우린 다항함수만 좀 배우면 돼. 알았지? 다항함수 중에서 그러니까 짝수 차수항과 항과 상수항만 있는 다항함수. 얘가 대표적인 우함수고요. 이런 애 대표적인 우함수. 짝수 차수항과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진 다함수. 뭐 4차, 2차 상수 이거밖에 없는 거지. 막 6차, 4차, 2차 상수 이렇게 있는 거야. 홀수 차수인 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
말 그대로 봐봐. 제곱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게 x를 집어넣는 거랑 똑같으려면 다 짝수번 거듭되고 해서 플러스로 죄다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개수는 중요하지 않아. 여기 뭐 이렇게 써져 있어도 상관은 없어. 개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 배웠어. 또 우함수 뭐 있냐면 그래프가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코사인 함수가 y축 대칭이었거든. 그런 함수를 우함수라고 한다라고 또 수학 원 동영상 보면 또 이런 표현이 거기에 또 내가 간략하게 하긴 했었어요. 코사인이 또 대표적인 좌우 대칭인 함수. 상수함수도 상수항만 있으니까 이제 우함수가 되겠지, 그치? 이런 것들을 우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함수는 y축 대칭만 되면 되니까 되지. 우함수가 연속이다 아니다는 상관없거든. 왜? 함수가 y축이 이렇게 있어서 그래프가 끊어져 이렇게 있고 y축 대칭 되게 이렇게 있어. 얘도 우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알았지? 다만 연속이 아닐 뿐이야, 알았지? 다항함수 중에선 요런 애들이 우함수다 이거지. 우함수는 모두 요런 함수다라는 게 아니야, 알았지? 그러니까 다항함수 중에 우함수의 한 종류 중 종류를 얘기하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다항함수 중에서는 우리는 다항함수는 연속이 보장된단 말이야, 그렇지? 끊어져 있을 수 없어. 왜? 모든 값 다 넣을 수 있는데, 그렇지? 그럼 우함수의 성질이 뭐냐면 우함수의 성질 중 하나가 fx가 우함수야. 그리고 연속이야. 그러니까 끊어져 있지 않아. 그 다음 미분 가능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미분 가능하다라는 게 뭔 말이냐면 뾰족한 지점은 미분이 불가능하거든. 그것도 저 앞에 동영상 다 나와. 뾰족한 지점 미분 불가능하잖아, 그렇지? 우미분계수, 자미분계수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없어. 근데 다항함수 그래프들은 보면 뾰족한 지점이 없거든. 없어. 그리다 보면 이렇게 막 이 뾰족한 지점이라는 게 막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다가 막 이렇게 가는 거. 막 이렇게 있다가 함수 그래프가 막 이렇게 가는 함수들도 있어요. 배운 적이 없어서 그렇지. 있습니다. 막 직선으로 이렇게 가다 곡선이 막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요. 이런 지점들이 전부 다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거든. 다항함수 중에 이런 거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f'0, 즉 0에서의 접선의 길기가 무조건 0이야. 너희가 그려봐봐. 부드럽게 연속이 되면서 좌우 대칭이 그리려면 y축 위에서는 딱 이렇게 평평하게 지나갈 수밖에 없어. 얘들 y축 이미 y축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그래프가 여기서 뭐 이렇게 지나가는 순간 y축 대칭이 아니잖아, 이게, 그치? 여기서는 막 직선이든 곡선이든 이 순간에 딱 요렇게 지나가는 요런 상황이 돼야 뭐 이후에 어떻게 생기든 y축 대칭이 될 수가 있다는 거잖아, 그치? 즉 0일 때 접선의 길기가 무조건 0이에요. 됐나요? 무조건 0이어야 돼. 이게 우함수의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함수라는 녀석이었고, 우함수 기함 성질은 잘 알아놔야 돼. 많이 나오거든.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어요. 두 번째는 기함수라는 녀석이에요. 이 기함수는 뭐냐? 어떤 fx가 여기 봐봐. fx랑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이 녀석을 만족한다. 만족할 때 그 fx를 기함수라고 불러. 가장 대표적인 녀석이 이런 거야. x의 세제곱 같은 녀석들. 봐봐. f-x 해버리면 이제 마이너스 x 세제곱 되잖아, 그치? 여기 다시 부호 딱 바꾸면 딱 이렇게 바뀌어서 다시 원래 함수랑 똑같아지네. 오케이? 이런 애들을 기함수라고 부르고, 기함수를 좌표평면에 그려놓으면 원점 대칭함수가 되어 있습니다. 원점 대칭함수가 되어 있어요. 즉 원점 대칭함수라는 게 뭐냐면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고 원점 대칭함수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지나서 요 함수 위에 한 점을 잡아서 원점 대칭을 시키면 다시 그 점도 무조건 함수 위의 점인 상태다. 모든 점에 대해서 이런 함수들을 원점 대칭함수라고 불러요. 알았지? 함수 위에 한 점을 잡아서 그 점을 원점 대칭시킨 건 무조건 다시 함수 위의 점인 이런 상황들.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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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떤 그 기함수의 종류는 무엇이 있냐? 홀수, 차수, 수만으로
이루어진 다항식. 어진 다항함수. 얘가 이제 기함수였고요. 또 뭐 있냐면 사인 함수. 또 뭐 있냐면 탄젠트. 함수도 기함수. 또 이런 애들. y는 x분의 1. 이런 애들도 가장 대표적인 원점 대칭 함수입니다. 기함수들이에요. 됐어요? 됐어요? 가장 대표적인 기함수고요. 얘는 이제 0은 못 넣죠, 참고로. 그치? 얘는 0은 못 넣습니다. 그치? y는 x분의 1은 0은 정의역이 아니잖아. 그치?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역시나 우함수, 기함수도 미분 가능한 기함수들이 있어요. 뭐 fx가 기함수인데 미분 가능하대. 참고로 세인아 이거 둘 다 쓸 필요 없어요. 왜냐면 미분 가능이기 위한 조건이 연속이 돼야 되거든 일단. 그래서 이제 둘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사실. 자, 미분 가능인 어떤 기함수가 있습니다. 즉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에요. 알았지? 그 기함수의 성질 중 하나는 함수값이 0이어야 돼. 원점을 지나야 돼. 0에서 정의되는 모든 기함수는 원점을 다 지나야 돼. 원점 대칭인 함수가 원점을 안 지나면 원점 대칭이라고 할 수가 없어. 왜? 기함수 위에 모든 지점을 잡아. 만약에 원점 대칭이 아닌 0,1을 지난다고 해봐. 그 점을 원점 대칭 시키면은 이제 0,-1인데 0,1을 지난 함수가 0,-1을 지날 수 없잖아. 그렇지? 즉 모든 기함수는 0에서 정의된다고 하면 무조건 원점을 지나야 합니다. 알았지? 됐죠? 이게 기함수의 성질이고요. 또 아주 기똥찬 게 하나 있습니다. 우함수를 미분을 하면 그 미분한 도함수가 나오잖아. 그치? 그 F가 그러니까 F가 우함수야. 근데 얘를 미분을 했어. 일단 화살표 미분을 하면 F'이 나오는데 요 녀석은 기함수야. 왜? 봐봐. 다항식만 생각해봐도 우함수야? 차수가 다 짝수랑 상수항이다? 그럼 차수가 다 짝수인 걸 다 내리면서 차수를 다 일씩 줄이니까 그 차수가 다 홀수로 바뀔 거 아니야. 그리고 상수는 없어질 거 아니야. 미분하면. 그치? 즉 홀수 차수만 남아있어요. 마찬가지로 F가 기함수야. 요 녀석을 미분을 하면 나오는 도함수는 우함수야. 기함수와 우함수의 이제 미분의 성질입니다. 됐나요? 기똥차죠. 아유 되다. 그래서 뭐 어떤 문제들 보냐면 연수 문제 7-20번 같은 거 봐봐. 이런 거 내가 하나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 이런 거 못 풀어? 젠장을. 그리고 23번 같은 거 풀지 마세요. 23번 못 풀어? 못 풀어. 20. 나머지는 뭐 많이 어렵지 않은 것 같아. 21번 같은 거 저 앞에 그 x의 n승 그 들어가 있는 거듭 제곱 들어가 있는 그거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기억 날려나?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나? x의 n승 들어가 있는 함수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x의 n승 들어가 있는 함수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나? 극한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함수 이렇게 그 x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랑 뭐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랑 뭐 이렇게 했었던 거. 그거 기억나? 그게 기억이 나면 이제 21번 사실 어렵지 않게 풀릴 거예요. 지워서 지우고 20번 볼게요. 연습 문제 20번입니다.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대. 어떤 x 3차 함수가 뭐 x 세제곱하고 뒤에가 어쩌고 저쩌고 생긴지 몰라요. 알았죠? 뒤에는 어떻게 생긴지 아직 모르겠는데 문제에 이런 게 써져 있습니다. 사실 마이너스 위치가 이제 여기로 붙어있긴 하지만 기함수라는 얘기죠. 어쨌든 그치? 그렇죠. 기함수라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가 여기 있나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기함수. 기함수는 근데 다항함수가 기함수려면 짝수 차수항과 상수항은 없어야 된다. 참고로 알았지? 그래.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맞춰놓고 풀면 된다는 거야. 그렇지? 왜 2차 항도 없어야 되고 상수함도 없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문자가 확 줄어들죠. 그렇죠? 자, 그래서 fx의 절대값은 2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질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면 3차 함수 그래프가 사실 봐봐. 원점 대칭 3차 함수 그래프가 최고차 계수의 양수인 3차 함수 그래프가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얘가 이런 그래프가 원점 대칭이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되냐면 x축하고 y축이 딱 여기 가운데 한가운데 이쁘게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돼. 이렇게. 뭐 이렇게 요 간격이랑 요 간격도 이렇게 이런 간격 똑같고 이런 간격들이 이렇게 다 똑같아야 원점 대칭이 될 수 있겠지. 그치? 요 상황도 x축 y축이 딱 여기에 이쁘게 이렇게 들어와야 돼. 오케이? 요 상황도 어딘가 딱 적절 딱 가운데 접선의 길이가 딱 최소가 되는 요 지점에 적절하게 이쁘게 이렇게 딱 들어와 있어야 원점 대칭인 함수가 될 수가 있거든. 그럼 우리 함수의 전체의 절대값을 씌우는 건 x축 아래쪽을 접어 올리잖아. 그치? 그럼 요 녀석 x축 아래쪽을 접어 올리면 요렇게 두 개의 높이가 똑같겠죠. 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치? 그리고 이제 요렇게 되고요. 얘는 요렇게 되고 요 녀석 접어 올리면 이렇게 될 거고. 그치? 얘는 이렇게 여긴 좀 뾰족하게 요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fx의 절대값은 2라는 건 y는 fx의 절대값과 y는 2를 상수함수의 교점을 그렸을 때 그 두 함수를 그렸을 때 교점의 실근이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 문제에서 얘네들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데 교점이 4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여기다가는 상수함수를 백날 그려봤자 교점이 4개가 못 되잖아. 그렇지? 즉 그럼 교점 4개가 이 그림에서밖에 못 나오는데 이 그림에서 교점이 4개가 되려면 이제 딱 여기 있어야 돼. 여기가 딱 이어야 돼. 그치? 그럼 처음 함수 봐봐. 처음 함수에서 요 극소값이 여기는 딱 마이너스 2여야 된다는 얘기지. 됐나요? 즉 지금 우리 문제에서 얘를 주고 있다는 게 극대값이 2, 극소값이 마이너스 2구나. 이런 얘기야. 그렇지? 딱 이런 상황이어야지만 fx의 절대값이 2다. 얘가 이제 4개가 가능하니까. 됐나요? 이런 요런 해석들이 사실 좀 들으면 알아듣겠으나 혼자서는 사실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이걸 잘 풀어내기는 쉽지 않은 문제들이겠죠. 3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지식이 좀 머릿속에 바삭하게 들어있어야 문제가 좀 풀릴 겁니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 자, 그 다음 주 A를 어떻게 찾을 거냐. 나머지 2개는 좀 지우고 좀 니네는 이제 좀 짜져봐봐. 관심 없어. 그럼 우리 극대를 갖는 x값과 극소를 갖는 x값이 이제 이 간격하고 이 간격이 똑같으니까 요 값을 알파라고 하면 요 값을 마이너스 알파라고 해볼게. 알았지? 즉 그럼 미분을 하면 3x제곱 플러스 a가 될 건데 그치? 이해돼? 그럼 요 놈은 0 요 놈은 0이다 해서 나오는 x값이 두근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일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x값 찾아보면 x제곱은 마이너스 3분의 a고요. x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a. a가 음수인 거야. 지금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다는 건 알았지? 됐어요? 됐어요? 그럼 이 오른쪽 이 알파 값이 플러스인 값일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a라는 거고, 나는 그럼 원래 함수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그치? 그래서 우리 문제가 그럼 f 알파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은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도록 하는 a 값을 찾는 거야. 알았지? 됐죠? 됐죠? 자, 됐어요. 자, 그럼 계산이 조금 거지 같아요. f 루트 마이너스 3분의 a는 얘 세제곱시키면 마이너스 3분의 a 되고, 한 번 더는 그냥 이렇게 쓸게. 알았지?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쓰면 또 더하기 a 곱하기 한 번만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a 이렇게 쓸게. 그럼 루트 안에가 똑같으니까 동류항 취급해버리면 되지. 동류항 취급을 해버리면 3분의 3a니까 3분의 2a하고 루트 안에 거 똑같이 이렇게 쓰면 얘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됐죠? 그럼 요 방정식에서 양변에 2분의 3 곱하면 a 루트
마이너스 3분의 a가 얼마니?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쵸? 양변 제곱시킵니다. 제곱을 시키면 a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a가 9가 나와서, 그럼 a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27이 나와서 a는 실수 3. 아이고 마이너스 3. 아우 나 a를 찾았어요. 여기다 이렇게. a 찾았으면 사실 우리 그냥 f3 구하라니까. 이제 문제 다 풀었죠. 그렇죠? 문제 다 풀었습니다. fx가 x제곱 마이너스 3x다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3 모의고사 기출문제예요. 이 문제 고3 모의고사 기출문제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데 있으면 이제 고1들은, 중학생들은 특히나 이거를 풀기가 참 거시기 합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내가 23번 빼줬고 한 문제 풀어줬으니까 숙제가 많이 줄었죠. 그쵸? 23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금방, 생각보다 금방 풉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그래, 우리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쉬워요. 엄청 쉬워요. 7단원의 거의 사실 대부분 문제집에서 센 같은 데는 7단원, 8단원 이렇게 이런 게 극대극소랑 최대 최소가 이렇게 분리돼 있지 않아요. 연결돼 있는 단원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함수를 배우는 사실 목적 자체가 최대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야. 왜 최대와 최소가 왜 많이 발전할 수밖에 없냐면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잖아. 그치? 돈과 아주 밀접한. 사실 뭐 수학이 뭐 발달한 게 뭐 돈 때문이지 뭐. 그치? 그쵸? 돈이야. 어떻게 하면 물건을 팔 때 비용이 조금 들까?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낼 수 있을까? 사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극적인 목적을 갖다 보니까 이런 관계가 있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학이 발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최대 최소에 더 초점이 맞춰서 이것저것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최대 최소와 미분, 이게 도대체 최대 최소와 미분이 무슨 상관이냐? 다항함수는 기본적으로 연속이고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 다항함수는 기본적으로 연속인데 이제 최대 최소라는 건 말 그렇잖아. 말 그대로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을 찾는 거잖아, 그렇지? 즉 그래프상에서 가장 높은 지점의 y-좌표와 가장 낮은 지점의 y-좌표를 찾는 거거든. 만약에 어떤 주어진 구간, 세인이 이거 배웠나? 세인이 이거 배웠나? 이건 배웠나? 이거 언제 기억이 안 나. 이 구간에서 함수 fx의 최대값 값과 최소값을 구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내가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3차 함수야. 이렇게 생겼어. 했더니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 여기가 B야. 여기가 B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만큼만 보자는 거거든. 슝, 슝. 그래서 저기를 관찰할 건데 저 중에 가장 높은 데가 어디냐, 가장 낮은 데는 어디냐 물어보잖아, 그렇지? 요 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고, 그럼 여기가 제일 낮으니까 요 점의 y-좌표가 최소값입니다. 이런 거겠지, 그치?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면 해결됩니다, 그치? 구간 주어져 있고 그래프 그려놓고 딱 여기서 여기까지 잘라놓고 관찰하면 만사 오케이. 됐나요? 그래서 이제 최대 최소 정리라는 게 따로 있는데, 봐봐. 최대 최소 정리. 어떤 구간 요에서 최대값과 최소값, 물론 미분 가능한 함수 이제 fx가 있는데, 어떤 주어진 구간에서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반드시 어떤 값들 중에만 있냐면 구간 내의, 구간 안에 있는 극대값, 극소값 하고 구간의 양끝값, 중 가장 큰 게 최대값, 가장 작은 게 최소값.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극대값이 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 4차 함수 같은 극소값도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극대값과 극소값과 구간의 양끝값까지 포함해서 이 값들 중 가장 큰 값이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입니다. 됐나요?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어도 좋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프 그려서 범위 잘라서 그냥 제일 높은 거 제일 낮은 거 찾아도 뭐 상관없겠지. 됐나요? 응. 다항함수 미분 가능. 다항함수들은 일단 모든 실수 전범위에서 미분 가능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래프를 그려도 좋고요. 우리가 증감표라는 그런 표를 그렸었거든.
표 그리는 것도 이제 선생님 한번 봐봐요. 그럼 표를 좀 그려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볼 겁니다.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를 다 그리지 않아도 표만 그리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볼게요. 빰빰 뿜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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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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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 뿜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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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 자, 바로 8-1.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1번. fx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12x. 아이씨 왜 이러는 거야? 공부를 다 썼네. 오늘 지금 하루 종일 공부를 몇 개를 쓰는 거야 이거. 오늘 하루 종일 공부 한 4개째 쓰는 거 같아. 아니 내 돈으로 하자. 아 형광색은 내 돈으로 샀어. 근데 이거 형광색은 사실 흰색보다는 좀 덜 쓰니까 이거 산지 한 1년 됐나? 1년 됐는데 어차피 이만큼 이게 한 박스에 한 35,000원 하거든. 그러니까 사실 큰 부담은 아니지. 근데 얘는 이거 한 박스 까면 한 2달 쓰나? 근데 흰색은 학원에서 줍니다. 노란색도 학원에서 줘요. 형광색들만 컬러 중에 형광색만 안 줘요. 빨간색도 줘요. 근데 나 빨간색 안 쓰거든. 빨간색 형광 분홍도 형광색은 어쨌든 다 잡이야. 사비로 사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2개만 내 돈으로 사요. 이런 거 다 학원에 있는데 잘 안 써. 색 막 한 7개 이렇게 안 필요하잖아, 그렇지? 인대 단 구간이 0 이상 3 이하라고 주어졌습니다. 어쨌든 그럼 그래프 개형을 관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뭐? 미분. 미분하면 6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여서 6에 x제곱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우리가 f'을 보면 f'의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잖아, 그치? 그치? 그럼 여기는 함수값이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지, 그치? 선생님 잘 봐. 표를 어떻게 그리냐면 우리 원래는 표를 이렇게 그렸잖아. 점점점 1, 점점점 2, 점점점 이렇게만 그렸단 말이야. x를 그러니까 1 왼쪽과 1과 2 사이와 그러니까 칸을 이만큼 이렇게 좀 이쁘게 그릴까? 그래서 땡땡 점점점 여기가 1, 점점점 2, 점점점 이렇게만 관찰했거든. 1의 왼쪽, 1과 2 사이, 2의 오른쪽 이렇게 한꺼번에 포함해서. 근데 이제 우리는 0부터 3까지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럼 x 0 점점점 1 점점점 2 점점점 3 여기까지 이렇게 관찰. 3 이후로는 볼 필요가 없으니까 3까지만 이렇게 관찰을 하면 되고요. 자, 표의 윗줄에다가는 f'의 부호를 씁니다. f'의 부호를 쓸 건데 그럼 f'이 1일 때 0이고 2일 때 0이고 그치? 1보다 작은 값은 전부 다 플러스니까 두 군데는 플러스라고 둘 다 쓰고요. 오케이? 뭐 사실 0일 숫자 쓴 거는 쓸 필요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점점점인데만 써도 상관없어요. 알았죠? 여기는 마이너스고요. 여기는 플러스고요. f'은 부호가 중요합니다. f'이 플러스다 증가하고 있다. f'이 마이너스다 감소하고 있다. 이런 의미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올라가고 있고요. 얘는 내려가고 있고요. 얘는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플러스인데 아래는 올라가고 있다. 오른쪽 위로. 마이너스인데 내려가고 있다.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알았죠? 그럼 이 자리엔 뭘 쓰냐? 이 자리엔 각각의 함수값들을 집어넣어 주는 거지. 그럼 저 동그라미 친 네 값에 들어가는 함수값 중에 봐봐 이게 구간의 양극값과 여기가 그래프가 이렇게 극대가 되는 지점, 극소가 되는 지점이라는 의미거든 지금. 그럼 극대값과 극소값인 거잖아, 그렇지? 그럼 저 동그라미 친 네 값 중 가장 큰 게 최대값, 가장 작은 게 최소값. 오케이? 됐죠? 자,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2 나오죠. 여기다가는 함수값 집어넣는 거야. 마이너스 2. 1 집어넣으면 3. 2 집어넣으면 얼마냐? 2 집어넣으면 8, 16, 4, 9, 36 플러스 24 마이너스 2 더하면 더하면 40인데 빼기 38이니까 2냐? 이렇게 그치?
3집은 왜 54 빼기 81 36 빼기 2 이거 더하면은 90인데 빼기 83이니까 얼마지? 7 이렇게. 그럼 최대값 최소값 그쵸? 이해됐나요?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구간 내만 좀 이렇게 그려보면 어디 마이너스 2에서부터 올라가다가 3까지 올라갔다 2까지 잠깐 내려왔다 7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의 양끝값과 극대극소가 이제 이런 상황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최소값, 여기가 최대값이 문제입니다. 됐죠? 됐죠? 뭐 이렇게 이런 걸 증감표라고 해. 증가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표.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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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글씨를 왜 이렇게 못 쓰지? 어깨가 볼게요. 신기하지? 갖고 싶지 않아? 엄청 장단점이 있어요. 좋은 건 이 안에 책이 한 진짜 몇백 권이 들어있거든.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어디지? 펜? 이걸로 여기다 이렇게 글씨도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어. 저장해놓으면 글씨 안 없어지고 계속 남아있어. 또 이렇게 그냥 지우면 돼. 이게 장점인 장점인데 뭐 단점은 막 이런 거 있잖아. 책에서 막 여기 봤다 저기 봤다 한꺼번에 왔다 갔다 하기 좀 힘들어. 원하는 페이지를 바로바로 찾기가 쉽지가 않은 단점도 있긴 있어. 자, 2번. 마찬가지로 이제 fx가 절대값 x 더하기 3의 제곱 빼기 9의 절대값인데 x는 마이너스 4 1. 그럼 이건 뭘 해야 하냐면 안에 있는 녀석부터 그려야지. 절대값 없는 녀석부터 그려놓고 그냥 아래쪽을 뒤집어 까든가 말든가 해야지. 그치? 그쵸? 안에 있는 녀석을 내가 gx라고 해볼게요. 이거 전개하면 x세제곱 6x인데 6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치? 안에 있는 것만 좀 따로 그린 다음에 x축 아랫부분 접어 올리는 거니까 얘를 미분하면 3x제곱 12x 플러스 9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치? 맞게 했나 모르겠다. 그럼 요 녀석이 미분이 3으로 묶으면 x 더하기 1 x 더하기 3 이렇게 되니까, 그치? 그럼 G'의 그래프가 역시 이렇게 생겼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치? 그럼 증감표를 그려보면 x 대신에 마이너스 4 점점점 마이너스 3 점점점 마이너스 1 점점점 1까지만 그리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슉슉 슉 슉 슉 슉 슉 슉 F 프라임 좀 더 그려서 여기는 F. 그럼 여기가 0 여기도 0인 거 알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치? 됐나요? 그럼 얘도 역시 뭐 올라가고 있고 내려가고 있고 올라가고 있어요. 자 하나씩 맡아서 하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빨리 함수값 좀 찾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여기 요 녀석에다 대입한 거 찾아라, 알았지? 그냥 찾지 말고 답지에 써있네. 자, 이렇게 된대요. 자, 볼게요. 그러면 그러면 글씨를 잘 못 읽어요. 7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그래프가 있잖아. 마이너스 13에서 9까지 얼마 안 올라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13까지 내려왔다가 7까지 올라가면서 범위가 끝나는 거거든, 그치? 그럼 지금 x축이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을 거야, x축이, 그치? 지금 요 점의 x좌표가 1이고 요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1이고 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이고 뭐 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4인 지금 요런 상황이야, 그치? 얘가 지금 gx 그래프 절대값 씌우기 전 그래프니까, 그치? 그럼 절대값 씌운 후의 그래프는 여기서 요렇게 지금 요점의 y좌표가 7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3을 뒤집어 까면 13까지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3이었는데 13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13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7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마이너스 13까지 여기가 13 여기는 7 여기는 9 여기가 7 근데 문제는 여기가 더 낮죠. 그렇죠. 지금 분홍색 그래프를 보면 이 지점이 제일 낮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최소값이 여기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냥 G 그래프를 본 거고 절대값 씌운 그래프를 가지고 봐야 되니까 우리 문제 최대값은 13이고요. 최소값은 빵입니다. 빵 그쵸? 최소값은 빵이다. 이렇게. 이게 하다 보면 내가 좀 이런 단원이라고 했잖아. 7단원도 그래요. 쉽고 귀찮아요. 되게 쉽고 하기 싫은 단원입니다. 그래프들 개형들을 이렇게 절대값 씌워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래프 개형을 무조건 관찰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좀 귀찮죠. 뭐 이런 문제들입니다. 다음 또 볼까요? 다음 또 계속 이어서 쭉쭉쭉 하면 뭐 배울 게 없어요. 8단원 문제 뭐 한 6개 있나? 끝이죠? 8단원 되게 조금밖에 없어요. 연습 문제도 10개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 끝낼 수 있겠지. 그럼 8단원 연습 문제도 다 나. 어이씨 막 피똥. 근데 진도 이렇게 빨리 나가면 안 되는데 천천히 나가야 되는데 천천히. 천천히 나가야 되는데 천천히. 우리 그럼 천천히 나가야 되니까 다음 거 나가자. 자, 볼게요 또 하나. 왜냐면 지금 진도가 너무 빨라. 이렇게 나가면 진도가 너무 빨라. 되게 천천히 나가야 되는데 지금. 오늘 7단원 반절까지만 끝내면 되거든 사실. 쉬면 안 되지. 쉬는 건 안 되고 절대 안 되는 거는 일찍 끝내서 집에 일찍 가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알았지? 그거 내 사전에 없어. 시험 끝난 다음 날 와도 안 돼. 알았지? 그거. 안 되고 쉬는 시간을 뭐 몇 번을 가지고 그래. 다만 좀 일찍 끝내고 그냥 숙제를 좀 하다가 집에 가자. 뭐 이 정도는 가능. 8-2번 첫 번째. 얘는 구간이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실수 전범위에서 어쨌든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찾으려 되니까 없는 건 안 찾으면 돼. 최대값 없으면 계속 올라가는 건 최대값이 없을 거니까 그런 건 못 찾고요. 있는 것만 찾아라. 즉 얘도 뭐 증감표 그려서 그래프 확인해 보면 최대값 최소값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f'x가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8 이렇게 돼서 4로 묶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니까 이거 조립제법 해봐야지. 조립제법 3차, 2차, 1차 상수 해서 조립제법 뭘로 되나? 1로 되나? 1, 마 2 빵 그럼 얘 2로 되겠다. 1로 되겠다. 또 1, 2 빵. 그럼 조립제법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4에 x-1에 제곱하고 x 플러스 2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그치? 그럼 우리 내가 제곱 있는 건 어떻게 된다 그랬냐? 튕겨져 올라간다 그랬어요. 알았죠? 봐봐. 선생님 여기 잘 봐야 돼. f'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1과 마이너스 2가 있어서 오른쪽 위에서부터 와서 1일 때는 제곱이니까 튕겨져 가고 2일 때는 관통하는 요런 그래프에. 오케이? 지난 시간 동영상 보면 또 막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제곱일 때 막 세제곱일 때 막 저 f' 그래프 개형 판단하는 거 x절편 기준으로 그래프 개형 판단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배웠었지. 그치? 그래서 이제 f'의 플러스 마이너스 보호 판단은 이렇게 완료가 됐고요. 그럼 이 녀석 좀 다 지우자. 남은 시간 글씨 좀 이쁘게 써봐야겠다. 오늘 글씨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자, 그럼 증감표도 이쁘게 그려볼까? x 그럼 점점점 마이너스 2 점점점 1 점점점 이 정도만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 선 하나 이렇게, 여기도 선 하나 이렇게, 여기도 선 하나 이렇게 해서 싹 다 지워버리고 여기가 F', 여기가 F, 그치?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플러스, 다시 플러스 두 군데 0, 0. 그치?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 내려오고 플러스는 올라가고 플러스니까 또 올라가고. 나중에 우리 지금 이게 미적분 과목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미적분 2에 해당되는 과목 보면은 거기서는 우리가 이제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도 판단할 거라 내려가면서 위로 볼록인지 내려가면서 아래로 볼록인지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그리면서 증간표를 그립니다. 사실 그럼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를 판단하려면 미분을 한 번 더 해야 되거든. 요 사이에 한 번 더 한 줄 더 있어요. F2 프라임이라고 이계도 함수를 한 번 더 그려야 됩니다. 미분을 2번씩 해야 돼. 개빡 말 이쁘게 해야 돼. 엄청 화가 나요. 자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저기다 갖다 집어넣어 보면 16 4, 6이 24 마이너스 16 더하기 14 그럼 얘가 마이너스 11인가요? 이렇게 1 집어넣으면 2, 14 2, 15, 16 이렇게 돼서 있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지. 내려오다가 내려오다가 0이 됐다가 증가하다가 접선의 길기는 다시 0이 됐다가 근데 다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 이해됐나요? 이해됐죠? 그래프 되게 사랑스럽게 생겼죠?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요 점의 x좌표는 뭐 1이고요. 근데 이제 요 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11이고요. 요 점의 y좌표는 16입니다. 그럼 이제 양쪽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값은 없겠지. 그치? 최대값은 없고 최소값 마이너스 11을 갖는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최대값 없고 최소값 마이너스 11. 나 이렇게 러시아 월드컵 그 주제가 왜 이렇게 아직도 머릿속에 맴돌지? 오늘 하루 종일 부르는 것 같아. 하루 종일 속에서 오오오오 막 축구 나올 때 본 적 있지 그 소리 그거. 그 내가 그 폐막식 봤어? 월드컵 결승전 경기 폐막식에서 막 그 가수 나와서 막 부르잖아. 윌 스미스랑 나와가지고 막 오오오 막 이러면서 부르잖아. 봤어. 근데 그걸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자, 1, 4에서 구간 1, 4에서라는 게 사실 요 녀석이지. 1 이상 4 이하에서 정의된 함수 fx ax 4제곱 마이너스 4ax의 세제곱 플러스 b. 여기서 이제 a는 양수래. 요 녀석의 최대값이 3이고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일 때 a값 b값 둘 다 한번 구해보세요. 뭐 요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또 일단 여기는 이제 미분부터 하고 4a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a x의 제곱이어서 그치? 그럼 얘가 뭘로 묶이냐? 4ax 제곱으로 묶으면 x 빼기 3만 이렇게 남아. 그치? 물론 여기도 이제 내가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 내가 증간표를 그리려고 여기 이제 f'의 그래프 개형 가지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했잖아. 그치? 근데 이걸 몰라도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다 찾을 수 있거든. 왜냐면 일단 봐봐. 이제 이걸 생각하는 거지. 여기다 몇 집어넣어야 0이 나오냐 생각하면 그냥 1이랑 마이너스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빵빵 써놓고 1 점점점이라는 거 1보다 큰 수지. 근데 1보다 큰 수를 넣어보는 거지. 그냥 1보다 큰 수를 넣으면 봐봐. 그냥 양수가 되겠지. 그치? 1보다 큰 수 넣으면 그래 안 그래? 얘도 양수가 되겠지. 뭐의 제곱이니까. 그치? 그럼 또 양수 곱하면 양수. 그치? 근데 그럼 이제 마이너스 2와 1 사이 숫자도 이제 넣어보면 얘는 마이너스 2와 1 사이는 어쨌든 얘는 양수지. 그치? 요 녀석은 음수인데 어차피 제곱시키면 양수야. 그치? 그러니까 곱하니까 양수. 그치? 이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 집어넣으면 얘가 음수지. 근데 얘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도 음수인데 그 제곱이니까 또 양수. 그치? 양수 음수 곱하니까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찾아 넣어도 됩니다. 알았죠? 한번 볼게요. 얘도 이제 f' 그래프 그리지 않아도 증간표 그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x 점점점 얘 0 되는 게 0이랑 3 두 개 있으니까 0 점점점 3 계속 아까부터 줄을 하나씩 덜 걷네. 점점점 이렇게 해놓고 f' 그럼 보면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 3 집어넣으면 0 나오고는 알겠죠? f'. 그럼 3보다 큰 값 집어넣으면 얘도 양수, 얘는 어차피 양수 a도 양수라 그랬으니까 플러스. 그치? 3보다 작은 0과 3 사이 값 집어넣으면 얘는 음수. 그치? 근데 얘는 양수, 얘도 양수니까 여기 음수. 그치? 됐죠?
또 0보다 작은 값 집어넣으면 얘도 음수, 얘는 근데 양수, 그치? 음수, 양수, 양수니까 여기 또 음수, 그쵸? 됐나? 이렇게만 찾아도 됩니다. 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럼 F가 그럼 내려오고 아이고 씨, 아이씨 1부터 4까지인데 아이씨 미안해. 표 좀 지워봐. 아이씨 1부터 4까지를 생각을 안 하고 생각하고 싶어. 나쁜 선생. 아이 그래프 되게 이쁘게 잘 그렸어. 그럼 점점점 하다가 중간에 1 있어야 되고요. 또 점점점 하다가 3도 있어야겠지, 그치? 그리고 또 점점점 하다가 또 마지막 4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4에서 이제 어차피 끝나야겠지. 근데 어쨌든 F'이 이제 부호가 변경되는 순간은 0이 되는 순간은 뭐 이거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이제 여기서 아까 여기서 이제 플러스였고요. 여기 플러스였고 0과 3 사이 마이너스였으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인 겁니다, 알았지? 대신에 이제 그래프는 그럼 여기도 감소, 여기도 감소, 여기도 증가인데 숫자 밑에는 비워놔야 돼. 왜? 함수값 써야 되니까, 그치? 여기 함수값 써야 되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증가표가 사실 이만큼이 그릴 필요는 없어. 이만큼 그릴 필요 없죠, 그쵸? 이만큼 그릴 필요 없습니다. 미안해. 왜냐면 1부터 4까지만 보면 되잖아. 나쁜 선생.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몇 나오니? B 빼기 3A 나오네. 그쵸? 3 집어넣으면 81에서 27 곱하기 4를 빼야 하니까 27로 묶으면 마이너스 27, B 마이너스 27 A 이렇게 나와요, 그치? 마지막 4 집어넣으면 B만 이렇게 나와요. 됐나요? 그럼 자 질문이야. A가 양수니까 B 빼기 3A는 B보다 작은 값이야, 그치? 이해돼? 이해돼? 그럼 여기서 내려오고 최소를 찍고 증가하고 끝인데 이쪽이 더 작은 값이라는 거지, 그치? 근데 B 빼기 27은 얘보다 더 작은 값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치? 여기가 지금 3이고요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4입니다. 됐죠? 그럼 어쨌든 3일 때가 최소값, 4일 때가 최대값, 그치? 그럼 최대값이 요 녀석이 3이고요 최소값이 요 녀석이 마이너스 6이다 하면 A값, B값, A값, B값은 찾았고 저기다 넣으면 A값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증감표 뭐 다 그릴 필요 없어요. 내가 이제 이걸 너무 감안 안 하고 그렸는데 주어진 범위만 감안해놓고 그리면 됩니다. 오케이? 됐죠? 됐죠? 뭐 다 그려버려 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아요. 짠짠. 어? 물 마시고 와. 근데 오면서 부탁이 하나 있어. 왜요? 물 따라달라고. 뭐라죠? 너 침 뱉지 마라. 이렇게 침 탁 뱉어가지고 손가락 때리지 말았지? 네, 냄새 다 맡는다, 알았지? 재밌지, 세인아 이거? 그치? 포르투갈 여행보다 재밌지, 그치? 다리가 너무 아프다. 뭘 저렇게 얼마나 남았다. 그 있잖아 8단원 그거 유제나 좀 풀어봐봐. 지금 8단원 유제 나 1번 풀어봐봐. 그거 풀다가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봐봐. 내가 그거. 숙제를 조금이라도 좀 줄여주기 위해. 세인아 너는 그 린스 해? 너도? 되게 머리에 별로 신경 안 써. 머리숱이 엄청 많다. 머리숱이 엄청 많고 머리카락이 되게 두껍네. 근데 두꺼운 머리에 이제 장단점이 있잖아. 잘 안 상하지 않아? 상하긴 상하지 당연히. 그래도 잘 안 상할걸? 민지도 머리카락이 엄청 얇은 것 같아, 그치? 머리카락이 엄청 얇아서? 그럼 엄청 잘 상하지 않나, 아닌가? 잘 상해. 그치. 남자애들은 잘 모르지 머리카락이 상한다라는 개념 자체를, 그치? 왜냐면 머리를 주기적으로 자주 자르기 때문에 머리 끝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머리 끝이 막 갈라져.
머리카락이 이 얇은 머리카락이 막 갈라져. 그럼 이제 그걸 잘라내야 돼. 상한 뭐 만약에 식물을 키우다 죽은 이파리가 있으면 이렇게 쳐내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어. 그리고 그 남자애들이 절대 모르는 단어가 있다. 봐봐. 이렇게 앞머리가 없던 여자가 있어. 앞머리가 없이 긴 생머리에 양쪽으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긴 여자가 있다. 근데 이 여자가 앞머리를 만들고 싶어. 그럼 있잖아. 앞머리를 잘라야 돼. 그래야 생긴다. 이상한 표현 이상하지 않냐 되게? 나도 이거 이해하는데 한 100년 걸린 것 같아. 앞머리를 잘라야 앞머리가 생겨.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거든. 너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알아둬, 알았지? 무슨 표현이냐면 앞머리가 여기 나는 머리가 앞머리야. 근데 머리가 길 때 이제 앞머리가 옆으로 이렇게 가 있는 거지. 그래서 앞머리를 이렇게 짧게 잘라서 이걸 짧게 잘라서 앞으로 이렇게 그래야 이렇게 앞으로 내릴 수 있다는 거지. 앞머리를 없애고 싶으면 그러니까 앞머리를 길러야 돼. 오, 씨, 이상해. 우리는 그냥 여기 지금 이게 앞머리잖아. 앞머리를 없애고 싶으면 얘가 없어져야 되니까 이걸 잘라야 되거든. 개념이 좀 다르더라고. 이해하기 힘들었어 처음에. 내 거 물 따라놓은 거구나. 고마워. 유제 8-1번 한번 풀어봐봐. 그 시간 많으니까. 진도를 여기까지만 나갈까 그럼 오늘? 그치. 진도를 막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나가자. 오늘 수업 끝.